1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등식을 만족한다. 그때 1번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라. 일단 이 gx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1번 아무래도 이 gx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겠다라는 얘기는 도함수를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니까 g'x를 우리가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g'x는 2x2의 2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2x제곱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4 2의 4x제곱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살짝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2의 2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의 4x제곱. 그런데 여기서 아무래도 그냥 살짝 완전제곱식만 좀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 식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써주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gx는 증가함수이다. 함수이므로 지금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성질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이면 1대1이니까 따라서 gx는 1대1 함수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는 1번에 대한 대답이 거의 된 거지. 한 가지만 이제 보여주면 되겠네. 1일 때 이 값이 된다라고 하는, 특히 이렇게 g1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3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 되고, 그리고 g0이 x에 0을 대입해주면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 되네. 이므로 그러니까 1대1이면 함수값이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gx가 3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인 x는 1뿐이며 또 역시 마찬가지로 gx가 3이 되는 x는 0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럼 1번에 대한 대답이 되어진 거지. 그리고 1회 2번 이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f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g와 f를 이렇게 합성했을 때 x가 된다라는 저 식이니까 저 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g와 f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인 x이므로 여기에서 따라서 g의 fx 우리는 이 식을 먼저 만들 거고 이므로 여기서 fx를 우리가 t라고 넣는다면 아무래도 저 g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f를 지워야 되고 치환을 좀 해야 되니까 fx를 t라 하면 그럼 이 값이 t가 되면서 gt가 x가 되는 거지. gt는 x. 또한 양변을 미분하면 또한 g의 fx는 x의 양변을 미분하면 아무래도 이제 f'x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g'의 fx에다가 f'x를 곱한 그 식이 1 여기에서 따라서 f'x가 구해지네. f'x는 g'x분의 1 g'fx분의 1. 그런데 우리는 fx를 t라고 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t로 바꿔서 따라서 g't분의 1이다. 그래서 일단 x를 우린 gt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f'x를 g't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만든 상태인데,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그러면 t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이걸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gt의 그래프를 좀 보자고. 한편 y는 gt 그래프는 일단 1의 1에서 이미 gt가 g'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1의 1에서 g't는 항상 0보다 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gt의 극한값은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지 이며, 또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가. 이게 gt의 극한값이 0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0이므로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지. 살짝 그래프를 오른쪽에서 한없이 커지고 증가하면서 왼쪽에서 한없이 x축에 0의 극한값이 0이니까
x축에 가까이 가는 이 정도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t 그리고 gt.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이 정도. 이 gt 옆에다 살짝 x가 gt니까 x는 gt. 따라서 하고, 우리는 지금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그때 t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싶은데, x가 지금 gt이기 때문에 x를 0 플러스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지. 그때 이 곡선을 따라서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의 상황을 옆에 놓고 이제 결론을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t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그래서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이제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x, f'x의 극한값을 이제는 우리는 구할 준비를 하는 거지. 따라서 하면서 이제 결론을 가져가 보자고.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x, f'x는 x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gt 그리고 f'x가 gt분의 1, g't분의 1 이것이고,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는데 성공했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gt가 우리에게 주어진 식을 그대로 이제 옮겼으면 되겠지. t제곱 더하기 2, 2의 2t제곱 더하기 2의 4t제곱, 이게 gt. 그리고 g't도 1번에서 정리한 걸 요 두 번째 이 식을 갖다 쓰면 되겠네. 2의 2t제곱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더하기 4, 2의 4t제곱.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니까 2의 2t제곱으로 이게 다 0으로 가는 항들이라서 2의 2t제곱으로 나눠서 좀 없애야 될 것 같아. 0으로 가는 부분을. 그리고 t제곱으로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느껴지지. 그래서 영변을 t제곱 곱하기 2의 2t제곱 이것으로 나누자고. 나눠서 식을 결과를 우리가 써주면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러면은 1 더하기 t제곱분의 2 t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2t제곱 이 되고 분자가, 그리고 분모가 2 그리고 1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t제곱분의 2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 부분이 4 곱하기 t제곱분의 2의 2t제곱 이렇게 되겠네. t제곱분의 1, 2의 2t제곱. 여기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분자가 이 값이 1로 가고 0으로 가지. 그래서 분자는 1로 가고, 분모는 이 값이 2로 가지. 그리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제곱분의 1은 0으로 가고, 역시 이 값도 0으로 가니까 두 번째 항은 0으로 가네. 그래서 결과가 역시 분자가 1로 수렴하고 분모가 2로 가니까, 그러므로 그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3번 이 정적분 값을 구하라. 아무래도 3과 3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 눈에 띄고, 그리고 fx 그를 접근하는 건데 치환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살짝 이제 치환하는 방식으로 가보자고. fx를 t라 치환하면 이렇게 t라고 치환하면, 그러면 g의 fx는 x다 이 식에서 g의 fx는 x에서 fx를 t라 놓고 있으니까 gt는 x라는 식이 나오고, 이므로 특별히 이게 지금 x의 범위니까 x가 3일 때 그럼 gt는 3이 되는 거지. 에서 이 등식이 3이 그 g의 함수값이 3이 되는 t 값은 0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번에서 보였으니까 t는 0이다. 그리고 x가 3,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일 때, 그때 gt는 3,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여기에서 t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치환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gt를 x라고 놨기 때문에 한편
GT는 X에서 G' T DT가 DX이니까 이므로 이 정도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따라서 하면서 이제 결과를 써주면 되겠네. 3부터 3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fx dx는 3에 대응하는 값이 1, 0, 그리고 3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에 대응하는 값이 1이니까 fx를 우리가 t라고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dx가 g' t dt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지. 부분적분 쓰고 싶네. 그러니까 t gt 0, 1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 dt 이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값을 각각을 구해주는 과정을 밟아서 결론을 내주면 될 것 같다. 여기서 t gt 0, 1 이 값은 g1이네. g1 g1이고 g1의 값이 이미 우리는 3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항도 우리가 이제 적분 계산하자고. 0부터 1까지 GT DT. GT가 T제곱 더하기 2의 2T제곱 더하기 2의 4T제곱 DT. 계산하는 과정을 살짝 보여주고, 부분 적분 써야겠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2분의 1 T제곱 더하기 2, 2의 2제곱, 그리고 0 빼기 인테그랄 1까지 이런 거, T T제곱, 그리고 0 더하기 4분의 1 2의 4T제곱, 0 이 값은 1을 해주면 2분의 3 2제곱 빼기 0을 해주면 그냥 1 이거 한번 보면 써야 돼. 2분의 1 T 2의 2제곱 0 플러스 인테그랄 1까지 2분의 1 2의 2제곱 이게 4분의 1 2의 4제곱 빼기 4분의 1 뭐가 되지? 따라서 2분의 3 2의 제곱 빼기 1 빼기 1 해주면 2분의 2제곱 더하기 0제곱, 그 다음에 이 값이 4분의 1의 2제곱 1 더하기 4분의 1 2의 제곱 빼기 4분의 1 그럼 4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빼기 3호 여기다가 0 나누죠. 4분의 2의 제곱 빼기 4분의 1 다 됐네. 4분의 1 2의 4제곱 더하기 4분의 5 2의 제곱 빼기 2분의 3. 그러므로 하고 이제 답이 나오겠네. 그러므로 인테그랄 3부터 3 2의 제곱 더하기 4 fx dx 이 정적분 값은 첫 항이 3 2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에서 빼겠다. 두 번째 항이 이것이니까 이걸 빼야지. 4분의 1 2의 4제곱 빼기 4분의 5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따라서 4분의 3 2의 4제곱 그리고 4분의 7인가? 4분의 7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다. 이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y가 fx일 때,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y가 여기서 fx이고, 이때 이 fx 위의 점,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y'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y 더하기 로그 x 더하기 y는 x다의 양변을 이렇게 가면 되겠지.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러면 y' 더하기 x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y' 이렇게 되고 는 1이다. 따라서 x 더하기 y의 y' 더하기 1 더하기 y' 이 x 더하기 y이고, 그러므로 y'은 하고 이제 바로 정리를 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1로 x 더하기 y 빼기 1을 나눈 거지. 이것이다. 따라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x가 2분의 2 더하기 1이고 y도 2분의 2 더하기 2 빼기 1일 때 y가 1 때 y'의 값은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이 x 더하기 y는 그때 더하면은 2가 되니까, 그러니까 2 더하기 1분의 2 빼기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 이다. 그러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2번인데 2의 2번 fx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x 더하기 y가 1이 되는 경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 더하기 y가 1일 때 이렇게 가자고. 그런데 x 더하기 y가 1이면 이 식에서 y 더하기 로그의 x 더하기 y는 x 이 식에서 x 더하기 y가 1이면 집어넣어서 y 더하기 로그의 1은 x다가 되고, 따라서 이 로그 1이 0이니까 y는 x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y와 x가 같아지고, 그러므로 따라서 이 경우에 더해서 1이니까 x하고 y가 모두 2분의 1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네. 그럼 일단 그 x가 2분의 1이면 그때 y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x 더하기 y가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직전에 감소하다가 그 직후에 증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면 그럼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일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데,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y 프라임이 우리가 바라는 거는 0보다 크기를 이제 바라는 거야. 그래, 증가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y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살짝 보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식에 x 더하기 y가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로그의 x 더하기 y가 x 빼기 y인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x가 y보다 커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때 혹시 모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보자고.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만약에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정하면 그럼 y는 당장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그 y가 x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따라서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는, 큰 값이 되네. y도 2분의 1보다 큰 값이 되고, 따라서 x 더하기 y는 2분의 1보다 큰 두 개의 값을 더하니까 1보다 큰 값이 되네. x 더하기 y는 1보다 큰 값이 되고, x 더하기 y가 1보다 큰 값이 되면 로그의 x 더하기 y는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지. 이 값은 크다 0보다 이와 같이 결론이 나는데, 로그의 x 더하기 y가 x 빼기 y니까 따라서 x 빼기 y가 크다 0보다, 그러므로 x가 크다 y보다 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x가 y보다 크다, 오히려 y가 더 작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건 모순이지. 따라서 이렇게 가정하면 모순이 나온다. 그러므로 x는 y보다 큰 거지. x가 y보다 큰 것이다.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의 x 더하기 y, 이 값이 바로 x 빼기 y인데 그 값은 0보다 큰 거지. 따라서 x 더하기 y는 1보다 큰 거고, x 더하기 y가 1보다 크기 때문에 y 프라임이 따라서 0보다 크다 라는 결론이 나네.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도 비슷하게 가보자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또 모순이 나오기를 기대해보자고. 그러면은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데 x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y는 작거나 같다 x보다, 근데 x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므로 따라서 y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보다 작은 두 개의 값을 더하고 있는 것이라서 x 더하기 y는 1보다 작은 값이고, 따라서 로그의 x 더하기 y는 0보다 작은 값이네. 근데 로그의 x 더하기 y가 바로 x 빼기 y니까, 그러니까 x 빼기 y는 작다 0보다. x가 그러므로 y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 네,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y가 x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은 모순이지. 알아서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네. x가 y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로그의 x 더하기 y, 그러므로 로그의 x 더하기 y는 이 값이 x 빼기 y인데 x가 y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결국은 1보다 작은 거고, 따라서 y 프라임이 그 부호가 결정이 되네. x 더하기 y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이지. y 프라임은 0보다 작다. 또 이제 이쪽에다가 결론을 내리자고. 따라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y 프라임은 0보다 작고, 그리고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y 프라임은 0보다 크므로 x가 2분의 1일 때 극소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최소값을 갖는 거야. 최소값을 가지며, 그리고 이미 우린 또 x가 2분의 1일 때 y도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따져놨기 때문에 그 값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최소값이 구해진 거지. 3번 F0과 F알파가 모두 베타가 될 때 베타를 알파의 식으로 표현하고 알파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f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니까 fx는 2번을 통과하면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감소하고 2분의 1보다 클 때 증가한다, 그리고 2분의 1일 때 최소값 2분의 1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조건을 좀 우리가 적당히 꺼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의 2번으로부터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주자. 2분의 1일 때, 여기 2분의 1, 그때 최소값 2분의 1을 갖지. 이 점을. 그리고 그 이후에 증가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감소하고 있었지. 이와 같이 이게 y는 fx의 그래프. 그런데 지금 f0과 f알파가 모두 베타로 같으니까 f0은 지금 x가 0일 때 여기 선을 이렇게 그자고, 이 점이 지금 베타, 함수가 베타가 되는데 y가 베타다라는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래서 y는 베타가 되고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이것이 알파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점의 y 값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베타는, 따라서 여기가 알파, 이 정도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자고, 따라서 알파는 F0과 이 등식을 만족하는 F0과 F알파가 모두 베타인 0이 아닌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그럼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알파는 2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고, 알파는 크다 2분의 1 이고, 베타 역시 2분의 1보다 큰 거지. 베타도 크다 2분의 1이다. 일단 이 정도 잡아놓고,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잡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F0이 베타다 라는 것에서 한편 F0이 베타이니까 여기에서 그 말은 x가 0이고 y가 베타다 라는 얘기지. y는 fx에서. 그러면 그때 이등식이 성립할 테니까 쓸 수 있는 식을 쓰자고. 베타 더하기 로그 0 더하기 베타, 베타는 0이다, 이 식이 성립하고 이면, 또 f 알파가 베타니까 f 알파는 베타, 여기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x가 알파고 y가 베타인 거야. 그러니까 베타 더하기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다, 이 식이 성립한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적당히 식을 만들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가장 눈에 띄는 게, 따라서 베타를 지울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그냥 식을 뺄까,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로그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로그 베타, 이 값이 알파이므로, 그러면 로그의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의 값이 알파, 따라서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이 2의 알파 제곱,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이 2의 알파 제곱, 그러므로 베타분의 알파가 2의 알파 제곱 빼기 1, 따라서 베타는 하고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2의 알파 제곱 빼기 1분의 알파이다. 그렇게 우리가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고, 그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그 베타도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알파도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알파가 특별히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함수의 오른쪽 함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놓자고, 여기서 gx를 2x제곱 빼기 1분의 x라고 한다면, 어차피 알파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x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지. 여기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
2분의 1,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럼 이 gx의 그래프가 적당히 이제 어떻게 그려질까, 그걸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미분에서 g'x는 그러면 2의 x제곱 빼기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1 빼기 x 곱하기 2의 x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0이 되는 값이 보이지도 않고, 분모는 항상 양수인데 이 분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적당히 해결이 되는 분위기라면 감소함수가 아닐까,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위쪽에 있는 분자에 대해서 한번 이며, 여기서 또 이 분자에 있는 저 함수를 다시 또 관찰하자고. hx를 1 빼기 x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1, 역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클 때 라 할 때, 그때 h'x는 이것을 미분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나오고 플러스 1 빼기 x의 2x제곱 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x2의 x제곱 이렇게 되는데, 근데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네. 따라서 hx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감소하고, 특히 h 2분의 1을 살짝 집어넣어주면, 계산해주면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빼기 1이어서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hx는 x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애초에 2분의 1에서 음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인 모든 x에 대해 0보다 작은 함수값으로 갖겠네. 감소하니까 hx가 작다 0보다 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해낸 건 뭐냐면은 이 g'x에서 이 분자에 있는 1 빼기 x 곱하기 2x제곱 빼기 1이 2분의 1보다 큰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거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자고.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 x의 모든 x에 대해서 이 hx가 지금 이 값이니까 1 빼기 x 2의 x제곱 빼기 1은 항상 0보다 작다. 그 말은 결국은 gx가 g'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인 모든 x에 대해서 g'x는 항상 0보다 작다 라는 것이 나온 거고, 그래서 2x제곱 빼기 1분의 x라고 하는 저 함수는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야. 따라서 gx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고, 그럼 이제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살짝 본다면, 이 저 gx 2x제곱 빼기 1분의 x는 2분의 1이 있다라고 한다면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인가? 어쨌든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근데 그 값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x제곱 빼기 1분의 x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면서 감소하면서 수렴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이것이 2의 x제곱 빼기 1분의 x의 그래프예요.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리고 그 함수값이 베타가 되는 알파가 어디 있는가를 따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 베타에 대해서 우리는 베타는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과 이 값 사이 어딘가에 베타가 있겠지. 보다 큰 거기 어딘가에 베타가 있고, 그 베타에 대응하는 이 값이 지금 알파인 거지. 그리고 2분의 1에 대응한 함수값이 2분의 1에 대응하는 어떤 값도 있을 테고, 그건 우리가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기대하기를 2가 지금 x가 이 알파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2가 이쯤 어딘가에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2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따라서 하면서 이 과정을 밟아가지고 알파가 2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서 시작을 해보자. 따라서 이쯤에서 한편하고 G2를 계산해 보는 거지. G2
2의 제곱 빼기 1분의 2 이가. 근데 이 자연대수 2는 우리가 2.7 얼마 이제 그런 값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잖아. 그 상황을 그대로 값의 사이즈를 정할 때 좀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2의 제곱은 2.7, 제곱이 쉽게 한다면 2.5 정도보다는 최소한 2는 클 거니까 2는 클 거다 2.5보다. 근데 2.5의 제곱이 6.25잖아. 6.25. 그러니까 2의 제곱은 최소한 6.25보다는 크거나 클 거다.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1은 따라서 클 거다 5.25보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5분의 2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G2의 범위를 좀, 이 값은 2분의 1보다 어쨌든 작은 값이다 라는 이야기를 끌어내보자고. G는 여기에서 2의 제곱은 정확한 사이즈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6보다는 큰 값이다 정도를 써주면 그냥 인정이 될 것 같아. 이므로 2의 제곱 빼기 1은 5보다 크고, 따라서 2의 제곱 빼기 1분의 2는 작은 거지. 5분의 2보다. 그런데 5분의 2는 2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이잖아. 이건 10분의 4고 2분의 1은 10분의 5니까 이 값은 작다 2분의 1보다. 그런데 이므로 여기서 이므로 이것 이다 에서 이다. 따라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아. 따라서 G2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인데, 그런데 2분의 1보다 베타는 어쨌든 큰 값이니까 베타는 그 값보다 크고, 이 베타는 어디 있나? 베타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값이고, 이 gx에 대해서 베타가 바로 g 알파니까. 그러니까 베타가 바로 그런데 g 알파지. 같다 g 알파. 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g2는 g 알파보다 작은 거네. 2는 작다 g 알파보다. 그런데 gx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gx가 여기서 감소함수이므로 따라서 g가 g 알파보다 작다라는 말로부터 2가 오히려 크다 알파보다. 2다라고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겠지. 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t부터 t 더하기 1까지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때 gt가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0부터 2분의 1까지 이 구간에서 늘 7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일단 모양이 살짝 떠올라지긴 해. 어떤 함수인지. 그때 f3 빼기 f4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이 fx가 만약에 그냥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t의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t부터 t 더하기 1까지 구간에서도 증가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t 더하기 1에서 나올 테고,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gt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gt는 항상 t 더하기 1에서의 함수값인 ft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런데 fx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f의 t 더하기 1 역시 증가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따라서 무슨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일 테고, 따라서 fx는 이런 함수가 아니야. 이거 우리가 짚어줘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fx가 증가함수이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함수이어야 되는데, 근데 극대와 극소 값을 갖는 경우에 가령 뭐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이제 또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게, 이 길이가 1보다 작은가 큰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 길이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뭐 감마라고 할 때, 이 감마와 알파의 차이가 1보다 작으면 그럼 감마 빼기 1은, 그러니까 1 감마에서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진 것은 알파보다 더 왼쪽에 있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여기가 감마 빼기 1이라고 될 거고, 이 정도가. 그러면 t가 감마 빼기 1일 때 t부터 t 더하기 1까지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감마 빼기 1이고 여기가 감마니까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바로 감마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는 최대값이 알파에서 나오다가, 그러다가 감마부터는 이 t가 감마 빼기 1이 되었을 때부터는 이 최대값이 오른쪽인 감마에서 나와가지고, 따라서 감마 빼기 1일 때, t가 감마 빼기 1일 때, 그때부터는 최대값이 이 값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에서 그 최대값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알파 빼기 1, 여기 뭐 알파 빼기 1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t가 알파 빼기 1부터 이 값까지 이 범위에 있을 때에는 그 구간에서는 극대값을 포함하는 구간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값보다 작고,
그래서 최대값이 극대값인 f 알파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 그림이 그 전에 알파 빼기 1보다 작을 때 물론 증가하겠지. 그래서 그림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어떨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살짝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그림이 가능한 그림인가? 또는 감마가 알파랑 감마의 차이가 1보다 커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알파가 이렇게 있고 이곳에 감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1보다 크다면 그럼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는 곳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 전까지는 그 t가 알파 빼기 1부터 알파가 될 때까지는 극대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f 알파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t가 알파보다 커질 때에는 이제는 최대값이 t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다가 이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t가 이 값보다 이 값이 되었을 때는 이 두 개의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 값보다 클 때에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최대가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이때 미분 가능하지 않고 뭔가 그림이 이제 이와 같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도 비슷한 그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인가 이 그림인가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니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3의 1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 먼저 fx가 증가함수니까, 다시 말해서 f'x는 0이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은 한 개 이하의 실근을 갖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달라지니까 그걸 구별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고. 이 방정식이 한 개 이하의 실근을 갖는다면 이렇게 가자고. 한 개 이하의 실근을 가지면 그러면 y는 fx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지. 증가함수가 되므로 그때는 따라서 t부터 t 더하기 1까지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오른쪽 t 더하기 1에서 나올 테니까 이때는 gt는 f의 t 더하기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런데 일단 뭐 상수함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해도 좋고 미분 가능한 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gt는 f의 t 더하기 1이 되며 이때 gt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지. 3차 함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므로 가조건과 모순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가조건과 모순이다. 따라서 f'x는 0이다 이 방정식이 한 개 이하의 실근을 가진 모순이 나오니까 따라서 f'x는 0이다 이 방정식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거지. 그러면 이 fx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에서 그 값을 가는 거니까 그 두 실근을 이제 뭐라고 놓자고. 이때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뭐 이렇게 놓고, 그러면 y는 fx는 알파에서 극대 그리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는 x가 알파일 때 극대를, 그리고 x가 베타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감마라고 하는 값도 이제 잡아주자고. 특히 함수값이 f알파와 같아지는가, fx가 f알파와 같아지는 x가 알파가 아닌 x의 값을 감마라고 하면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fx의 그래프 이제 그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계속 이제 그려줘야 돼. y는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된다.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를 적당히 하나 좀 잡아주자고.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뭐 x축 y축은 놓을 수가 없고 그냥 극대 극소를 갖는 이 정도. y는 fx.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알파라고 놓은 거지. 여기를 베타라고 놓은 거고 극소값. 그리고 극대값 f알파하고 같은 함수 값을 갖는 알파가 아닌 그 값을 감마라고 놓은 거야. 이가 감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이때 감마와 알파의 차이가
1보다 작다면, 그리고 1이라면, 1보다 크다면,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구하는 과정은 다 보여줄 필요가 없고, 그때의 GT는 이것이야 라고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여기서 이제 경우를 나눈 거지. 첫 번째, 만약에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다면 얘이면 이렇게.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GT를 결과를 끌어내자. GT는 이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감마인데,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감마 빼기 1은 알파보다 작은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감마 빼기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이 GT의 그래프는 T하고 T 더하기 1 그 범위가 알파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T가 알파 빼기 1이 되는 순간, 여기 알파 빼기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그때까지는 그냥 증가하는 범위에서 알파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저 T 더하기 1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알파 빼기 1부터는 극대값이 이제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쭉 F알파로 일정하다가, 그러다가 감마 빼기 1이 될 때, 이때까지 쭉 F알파로 가다가 T가 감마 빼기 1이 되었을 때, 그때 그 T부터 T 더하기 1까지 구간은 감마 빼기 1부터 감마까지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은 이렇게 그림이 잡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최대값이 이 값과 이 값 두 개의 값이 여기 지금 영향을 주는 거고, 거기서 감마 빼기 1보다 T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는 이쪽은 최대가 그 값이지만 이쪽에서 이제 커지지.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러니까 T가 감마 빼기 1보다 크다면 T 더하기 1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것을 왼쪽으로 끌어당긴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식으로 잡아주자고. GT는 이거. 그러니까 F의 T 더하기 1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언제? T가 알파 빼기 1보다 작다면 이라고 이제 이렇게 GT를 잡을 거고, 또 T가 특별히 알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이 범위 알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그 구간에서는 극대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감마 빼기 1보다 작고 알파 빼기 1보다 크면 T부터 T 더하기 1까지 구간은 그 구간에서 fx가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따라서 알파일 때 최대가 되고 그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는 f 알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t가 감마 빼기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오른쪽에서 이제 최대가 된다고. f의 역시 t 더하기 1 이것이 최대값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GT는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GT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따라서 그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구간은 지금 알파 빼기 1부터 감마 빼기 1까지 구간인데, 이 구간이 0부터 2분의 1까지 구간을 포함해야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0부터 1까지 이 닫힌 구간이 이 닫힌 구간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따라서 알파 빼기 1이 0보다 포함하려면 알파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리고 감마 빼기 1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알파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감마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한편 t가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또한 이렇게, 지금 알파 빼기 1에서는 좌미분계수가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니까 그것도 잡아주자고. t가 알파 빼기 1일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모두 0으로 같으므로, 연속이면서 미분계수가 같으면 그 미분 가능한 거니까, 따라서 미분 가능하며,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이 두 개의 포인트니까, 알파 빼기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감마 빼기 1에서는 t가 감마 빼기 1일 때 그때는 좌미분계수가 0인데, 그런데 우미분계수가 이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같으니까 f 프라임 감마라고. 이 값은 0보다 큰 거지.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t의 값이 3이다 라고 했는데 감마 빼기 1이 바로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 따라서 감마 빼기 1은 3이다. 그러므로 감마는 4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와. 근데 감마가 4가 되면은 알파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감마가 4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따라서 감마 빼기 알파는 결국은 4 빼기 알파가 되는데,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네. 그러면서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모순이 나오네. 따라서 감마 빼기 알파는 1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야. 이건 쓸 필요 없고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 그냥 그렇게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함수가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이 경우가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제를 시킬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등호를 여기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넣어도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만약에 1, 2 된다 하더라도 이 논리엔 전혀 영향을 지금 안 주는 것 같네. 괜찮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가자고.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우리가 글을 이제 써나가면 되겠지. 저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때는 fx의 그래프가 이제 다시 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지금 알파, 그리고 감마가 이렇게 있는 거지. 감마가 이와 같이 있고 베타가 있고. 네, 감마 빼기 1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1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길이가 1이 되는 3분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당히 또 뭐라고 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감마 빼기 1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값을 뭐 델타? 여긴 델타 더하기 1? 그래서 f 델타와 f의 델타 더하기 1이 같아지는 인 값 델타가 이 범위 안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 구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 범위에 존재하며, 그렇게 저 델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주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 정도 존재하며 라고 이제 가자고. 이때 GT는 하고 역시 함수를 잡아주자고. 다음과 같다 하면서 GT를 우리가 잡아준다면, GT가 이젠 T가 알파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증가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F의 T 더하기 1 그렇게 되겠지. T가 알파 빼기 1보다 작다면, 그리고 T가 알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다면, 그럼 그때는 극대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최대가 되겠지. 그때는 최대값이 F 알파다 얘기가 될 거고, 또 T가 알파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길이가 지금 1이라서 여기에 T가 있다면, 그러면 T 더하기 1이 이쯤에 있고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서 왼쪽에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T가 알파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가자고.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왼쪽에서 나와. 왼쪽에서 요 T에서 그 값이 같아지기 전에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아지는 순간 왼쪽에 있는 그 전에는 왼쪽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지. 그걸 그냥 쓰자고. 이때는 ft가 최대값이다. 그리고 t가 특별히 베타보다 이제 크다라고 한다면, 델타보다 t가 델타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t가 이쪽에 있고 t 더하기 1은 이 값이 같아지는 그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t 더하기 1에서 최대가 되겠지. 이때는 ft 더하기 1이 최대다. 이렇게 우리가 gt를 잡아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잡아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앞서 했던 것과 같은 어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가로부터, 이게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이게 함수가 달라지는,
특별히 t가 여기서 t가 알파 빼기 1일 때 미분 가능한가, t가 알파일 때 미분 가능한가, t가 델타일 때 미분 가능한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잡아줘야 돼. 이때 t가 알파 빼기 1일 때 t가 알파 빼기 1일 때 그때 GT의 좌미분계수는 F,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지금 그래프가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좌미분계수 GT의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0이지. 우미분계수도 모두 0이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고, 또 t가 알파일 때 마찬가지지. 이제 좌미분계수가 상수함수의 미분계수니까 0이고, 우미분계수는 이제는 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여기서 오른쪽 역시 0이겠지. 이므로 그러므로 이 두 점 알파 빼기라고 알파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야. 이므로 GT는 t가 알파 빼기 1일 때와 t가 알파일 때 모두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델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 되겠네. 한편 t가 델타일 때 그때에는 t가 델타일 때에는 델타 전에는 ft였고 델타 이후에는 f의 t 더하기 1이니까 gt의 좌미분계수는 이걸 미분한 거지. 델타에서 f 프라임 델타 이 값은 0보다 작은 거지. 그리고 gt의 우미분계수, 그러면 이걸 미분한 거니까 f 프라임의 델타 더하기 1, 이 값은 0보다 큰 값이야. 0보다 크다. 따라서 GT는 델타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3이라는 값이 델타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낸 거지. 따라서 가로부터 델타는 3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델타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델타를 얘기한 거거든. 한편 또한 이렇게 f 델타는 f 델타 더하기 1이므로 따라서 델타가 3이니까 f3은 f4와 같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이야기를 끌고 갔더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따라서 이거를 차라리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면 모순이다,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논리상 맞겠네. 따라서 감마 빼기 알파는 1보다 크다, 이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고 이때 그와 같은 델타가 존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 논리가 맞아 떨어지겠네. 그럼 이제 fx에 대해서는 따라서 fx는 감마 빼기 알파가 1보다 큰 함수이고, 그리고 그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 함수, 그 델타하고 델타 더하기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따져보았더니 델타가 3이고 따라서 f3과 f4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따라서 f3 빼기 f4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온 거네.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2번인데 일단 이 함수 gt를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GT에서 더구나 우리는 델타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뭐 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 그래서 3의 1로부터 이렇게 가자고. GT는 이것이므로 다음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다 하고 GT를 정리된 형태로 한번 써주고, T가 알파 빼기 1과 T가 알파 빼기 1보다 작으면 F의 T 더하기 1이고, T가 알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F 알파이고, 그리고 T가 알파와 델타가 3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T고, T가 3보다 크면 F의 T 더하기 1이다 이므로 여기 다음과 같다. 여기 따라서 하면서 우리는 지금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여기에서 알파 빼기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함수고, 그리고 알파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고,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 그것을 바로 그냥 얘기하자고. 따라서 이렇게 구간 0부터 2분의 1까지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은 이 구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야지. 포함된다. 닫힌 구간 알파 빼기 1과 알파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알파 빼기 1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알파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3의 1번에서 따져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3의 2번은 금방 이와 같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3의 3번 G4가 7일 때 F3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시 또 3의 1에서 끌어내는 그 함수를 가져오자고. 3의 1로부터 이렇게 GT는 그것인데, 이게 T가 알파 빼기 1보다 작으면 F의 T 더하기 1이었고, 그리고 T가 알파 빼기 1과 알파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F 알파였고, 그리고 T가 알파와 3 사이에 있으면 다시 FT였고, 또 T가 3보다 크면 FT 더하기 1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 이므로 그러므로 따라서 G4는 지금 3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G4는 F7과 같은 거네. 따라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F7이 G4는 F5지. F5와 같다. 따라서 F5가 7이다 라고 우선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직 이 값을 이용을 안 했거든. 또한 이렇게 가자고.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1까지 이 구간은 지금 알파 빼기 1부터 알파까지 구간 안에 포함되므로, 따라서 이 구간 안에 포함된 모든 t에 대해서 GT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GT는 이 범위 안에 있는 t이기 때문에 F알파지. 따라서 그 값이 7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F알파는 7이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해낼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 fx는 극대값을 7이라고 하는 극대값을 갖는 함수이고, 여기 fx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알파고 이 값이 지금 7이다 그 얘기지. 그리고 더구나 f5가 7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값이 우리가 감마라고 놨던 그 값이네. 그 값이 그 5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따라서 하면서 식을 그냥 바로 잡자고. 따라서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니까 알파에서 접하고 5를 뚫고 지나가는 그 3차 함수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5 더하기 7 이 함수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게 1번을 풀면서 f3과 f4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놨거든. 여기서 한편 f3과 f4가 같으므로 라고 이제 가주면 알파가 구해지는 상황이겠네.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3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4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7과 같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3 빼기 알파의 제곱이 4 빼기 알파의 제곱과 같다 여기까지 오고, 결국은 2 알파 제곱 빼기 12 알파 더하기 18이지.
그 값이 16 빼기 8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과 같고, 따라서 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2가 0, 여기까지 오고, 결국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4가 2, 그러므로 알파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2, 따라서 알파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 2에서 알파는 범위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판단해 놨어. 이므로 알파는 따라서 2 빼기 루트 2야 라고 결정이 되어지네. 그래서 알파는 2 빼기 루트 2다. 그럼 알파의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제 fx는 완전히 안 거고, 따라서 f3의 값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f3의 값은 3을 집어넣어주면 3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인데, 네, 3 빼기 알파가 3에서 이 값을 빼주면 루트 2 더하기 1이네.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 이것만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오겠네. 따라서 3 더하기 2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 결국은 마이너스 6, 1 빼기 4 루트 2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F3은 이 값이다.